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희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이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들을 올려드렸어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몰라서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기가 사업하는 거하고 똑같다. 네, 지금 베트남과 한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처음에 오면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뿌연 안개 속에서 말도 안 되고 법 행정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을 하다가 망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누누이 드리는 거고, 오늘 두 번째 시간에서는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제가 이 베트남에서 19년을 오갔다 그랬어요. 베트남 2005년에 이제 베트남에 처음 들어가서 베트남 정부에서 전자정부를 만들겠다. 그래서 베트남 국회의원하고 이 정보통신부 우리나라 공무원들하고 저하고 이제 호치민 대학교 교수하고 뭐 이렇게 회의 자리가 있어서 들어간 게 그게 2년이 돼서 결국에는 처음에는 제가 받은 베트남의 인상은 그때는 이제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이 안 됐을 때인데도 가능성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저는 그냥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이제 베트남 호치민시의 그 홍방대학교, 네, 홍방대학교 4층 국제관에다가 이 태권도 한국 태권도 진흥원을 만들었는데 제가 1년 반 만에 망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망해서 한국에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에서 가만히 깊은 생각을 많이 했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트남어를 공부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는 베트남의 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네, 이 법인을 설립하는데,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정인태, 여기 정인태 나오죠? 이게 베트남의 호바텐 하면은, 성과 이름인데, 정인태.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법인을 만들어서 이 법인의 이제 대표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응의 나이지엔 네 테오 팜루엇 꾸어 껌띠 회사법에 따른 대표가 이제 정인태, 제가 대표로 이제 설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쭉짜잉 해서 직위는 잠덕, 그러니까 이제 대표라는 거예요. 사장, 대표인데, 여기 이제 7월 22일 신응아이, 네, 여기 나오죠.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전떡 하면 민족인데 낀족으로 나와요. 낀족. 네, 국딕, 비엔남. 이거를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를 베트남 낀족으로, 그리고 국적을 베트남으로 이렇게 조작을 한 거예요. 조작.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베트남에서 3년 거주 비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거주 비자라고 봐야겠죠. 거주 비자인데 이게 3년이면 가장 긴 거예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증다이아 하노이 대학교 이쪽에 이제 저희 사무실이 있었고, 이쪽에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너이단키 호커우 쩡쭈 하면은 송파구 서울 한국, 제 집이 이제 송파구 서울 한국이죠. 근데 저를 국적을 베트남으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이제 이 민족을 베트남 민족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은행 거래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신한은행 지점장이 제 사무실 찾아와서 지금 미스터 정이 한국인냐 베트남인냐 정확하게 얘기해라. 그래서 내가
나는 한국인이다. 이제 그 제 여권을 보여줬죠. 그런데 왜 당신이 여기 국적이 베트남으로 돼 있느냐. 그래서 지금 은행 거래가 막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장난을 친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난을 친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베트남 사람들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베트남 사람들 명의로 사업을 하다가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다 뺏기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베트남 사람께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번 망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한번 망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내 이름으로 반드시 설립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설립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엄청난 방해 속에서 설립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런 장난질이 있을 거라고 상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됐고, 또 하나는 이게 주식인데 주식 비율인데 주식 비율에 보면은 여기 이제 정인태가 여기 나오죠. 그런데 이 주식의 비율이 12.9%로 돼버립니다. 12.9%. 근데 원래는 제가 80%예요. 80.65%가 전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경영권을 행사를 못하게끔 막아버린 거죠.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래서 이 변호사한테 그 당시에 굉장히 제가 연락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 사람 피해버립니다. 저를 피해버리고 나중에는 경찰에 이 변호사를 고소를 했는데 경찰 안 움직여요.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이나 판사나 검사나 별로 한국인 편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한 변호사 단체가 저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사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저를 위협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 제가 그 한국인인데 내가 한국 정치 얘기는 하지 베트남 정치를 내가 얘기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왜 내가 정치범이 됩니까? 이게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억울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지금 베트남이 굉장히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띄우는 얘기만 해요. 베트남이 예를 들어서 뭐 세계 지금 작년에 이제 우리가 그 무역 1위국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투자 1위국이다.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이런 걸 안 당하겠죠. 모르겠습니다. 당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제가 직접 당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19년 동안 겪으면서 가장 황당했던 순간들. 그러니까 이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도 저는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 몰라요. 그 순간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일을 겪어서 막 은행이 막혀버리고 내 주식이 80%였는데 12% 떨어지는 상황. 이런 사태를 겪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누가 이 장난을 했는지를 나는 밝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경찰에게 이 변호사를 고소를 해도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는 저를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나를 사형을 시키겠다. 그런데 제가 이 베트남 법정에 선 겁니다. 여기 지금 이게 법정인데 이 베트남 법정에 여기 판사가 앉고 나머지 두 사람이 여기는 인민위원들이 앉더라고요. 인민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인민위원이 앉고 검사가 앉고, 네, 검사가 앉고, 저는 이제 여기 앉고 이제 피고가 아니고 이제 원고죠. 원고석에 앉고, 피고 쪽이 이제 이쪽에 앉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있고 경찰들이 둘러싸고 앉아 있고. 여기서 제가 변호사를 고용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한국인 변호사들은 여기서 효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뭐 베트남에 가면은 한국 변호사들이 뭐 어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왔다, 뭐 어디 로펌이다 막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럼 저 사람들이 변호사니까 우리를 변호해 줄 수 있겠지 하는데 베트남에서 그 자격증이 인정이 안 돼요. 사회주의라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모르면은 그냥 저 변호사가 인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사실상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변호사들이 이제 변호사 그 베트남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서 자기들은 그냥 한마디로 이제 한국인들을 유치하는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베트남 사람들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 베트남 변호사들을 하도 많이 겪었는데 잘 신뢰가 생기지 않았어요. 신뢰가. 그러다 보니까 나는 혼자서 이 법정에 섰고, 이 법정에 서서 이제 이 재판은 이제 왜 재판이 진행이 됐냐면은 결국에는 이 CCTV를 끊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CCTV를 끊어놓고 제 집에 침입을 해서 이 쇠파이프로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이 용의자는 이제 뭐 돈도 이제 없어지고 당연히 뭐 이렇게 서류들도 없어지고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했지만 누군지 딱 보여진 거예요. 누군지. 네, 그래서 이런 이 쇠파이프 이거 한 대 맞으면 죽습니다. 그냥. 네. 그래서 마스크도 쓰고 했지만 딱 보면 누군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CCTV도 제가 이거를 못 열어보게끔 누구도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고장 났다고만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 학생이 저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이걸 열어볼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캡처를 했는데 이제 이 CCTV 이 메모리 박스를 훔치러 들어와가지고 이걸 훔치고 끊어버리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온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학생이 여기 이제 그 CCTV가 있었는데 이 CCTV를 탁 가리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탁 찍힌 거예요. 이게 제가 여기 제 사무실인데 소름이 엄청 끼쳤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게 제 사진이죠. 이게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된 거예요. 이런 일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많은 이 어린이들, 이 고아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이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학생들 선풍기, 뭐 화장실, 또 저 뭐 놀이터 만들어주는 거. 이 어린이들도 이렇게 도움을 주는, 여기 이제 놀이터를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 학생들. 이 학생들이 이제 에이즈에 걸린 어린이들인데 부모 때문에 이 어린이들을 돕고, 학생들 이제 장학금 주러 가고, 이런 소수민족 어린이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베트남에서 직접 책을 이렇게 또 출판을 했어요. 근데 이 책도 검열이 굉장히 심해요. 검열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어떤 분들은 베트남 책을 출판했는데 이 책이 그냥 싹 복사돼 가지고 서점에서 팔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저작권이나 이런 거는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다뤄드리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저는 어린이들 돕고 또 이게 이제 이렇게 소수민족 분들한테 이불 하고 이렇게 이런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게 굉장히 기뻐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서 이 어린이들을 격려하는 이러한 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 당했던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저를 국적이나 이런 부분들, 또 이 주식을 이렇게 한 부분들, 그리고 나중에 저를 살해하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법정에서는 여기까지 제가 이런 일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베트남에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베트남 좋다, 이거 뭐 성공한다, 뭐 돈을 많이 번다, 이거 나중에는 이런 일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물론 뭐 좋게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경찰에게 한 2년 동안 계속, 그러니까 엄청난 그 횡령에 또 시달리게 됩니다. 횡령에 시달려서 경찰에 제가 2년 동안 매주 그냥 경찰에 가가지고, 나중에는 경찰이 저를 수사해, 저를. 그 상대방이 저를 역고소를 했다 그래가지고 저를 수사해가지고 2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이 뭐 그냥 하루 종일 가서 여기는 또 직접 써야 돼. 직접 써야 돼. 경찰서에 가서 우리는 경찰이 다 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찰이 다 치고 나중에 이제 확인해보고 우리는 도장 뭐 지장 찍고 막 이런 거라는데 여기는 우리가 써야 돼. 직접 써야 되니까 이걸 베트남어로 써야 되니까 옆에서 한 사람이 도와줘야 돼. 베트남 사람이 도와주고 그 내용을 그대로 베껴 써야 돼요. 그걸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게 하루 종일. 그거 하고 이제 오면 완전히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걸 일주일씩 계속 계속 부르고 계속 오고 가고 해가지고 진짜 한 2년을 겪어보면 사람이 아주 진이 빠져버립니다. 네, 이런 걸 좀 겪어보면은 이게 우리 이 베트남에서 대사관은 도움을 주지 않아요. 대사관은 우리는 수사권이 없습니다. 우리는 외교권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세요. 이 끝이에요. 이게 고소하는 걸 좀 도와줄 순 없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도와줄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소 지원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고소 지원제. 그래서 대사관에서 고소 지원제를 운영해야 된다. 그 현지인들 그 통역을 통해서 우리 교민들을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또 이렇게 고소 지원이나 통역 지원 이런 부분들이 없으면은 고소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대사관에서 해주는 거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라는 얘기예요.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 그래서 제가 안전한 곳이 어딥니까?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그걸 알아서 찾아라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 뭐 호텔로 가든 길바닥에서 가든 이런 위기 속에서는 어디 가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그냥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어디 있다고 알려달라. 이렇게 대사관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날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제가 베트남에서 법인을 4번을 만들었는데 2번은 한 번은 한국인한테 당했고 사기당했다라고 봐야겠죠. 네, 또 한 번은 베트남 사람한테 한 번 당했고 그리고 나서 3번째 이제 또 당했는데 이게 이제 4번째 또 법인을 만든 거예요. 4번. 네, 4번 만들고 그 4번 한 번은 또 이제 사기를 당한 거죠. 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짜 서류를 가지고 법인을 만들었다 그러고 중간에 돈을 갈취하는 이런 사건인데 이런 일들 그리고 대표가 됐을 때 겪는 일들 이제 여기서 모든 막 수시로 그냥 변호사 고소 고발이 남발되면은 계속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경찰에 계속 출두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런 일이 발생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걸 알고 그냥 막 언론에서 이제 포스트 차이나로 베트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들떠가지고 베트남으로 너도 나도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끝이 뭔지를 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중에 큰 피해를 받고 인생도 망가질까봐 제가 이렇게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몰랐다 그랬잖아요.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연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망하고 한국 태권도진흥원을 망하고 그 다음에 코리아 레스토랑을 베트남 호치민시 1군의 그 대통령궁 옆에 그쪽에서 5만 불을 주고 인수했다 그랬잖아요. 한국인들이 우리 그 직원들이 그 식사를 못하니까 또 한국의 식문화도 전파시키자 이런 개념에서 우리 법인에서 이걸 인수해가지고 전개를 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많은 한국인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됐다.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 네, 그리고 베트남 경찰들의 먹잇감이 됐다. 수시로 경찰들이 와가지고
뭐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제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 가지로 이제 고통을 받습니다. 간판에 뭐 한국어가 글씨가 크다부터 시작해서 뭐 환경 오염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이런 문제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법인을 설립했을 때 나중에는 저렇게 나의 국적도 장난칠 수가 있구나. 또 나의 이렇게 주식도 장난칠 수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변호사들을 한국도 여러분들 어때요? 한국 변호사 신뢰합니까? 한국 변호사 신뢰해요? 이 사람들이 이게 변호사지만 사실상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죠. 훌륭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게 뭐 사실 법률 서비스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냥 뭐 누가 구속영장 치고 누가 뭐 하고 그러면은 그냥 돈을 뭐 돈 받는 거지 돈.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재판하고 나면은 거지되는 거는 국민들밖에 없어요. 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이게 참 복잡하고 어려운 점이 아주 많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을 잘 만나면, 사람을 잘 만나고 아주 관리를 잘하면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지점을 36개 정도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뭐 건터부터 해서 다낭, 하노이, 호찌민, 뭐 여러분들은 모르는 뭐 하이지영부터 해가지고 많은 곳에 이제 지점을 두고 제가 운영을 해봤는데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들이 큰 어려움으로 돌아왔던 그러한 경험, 네, 그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진출하고자 하는 분들이 요즘에 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다 미화되고 있어요. 미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영상을 보시고 아마 공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공감.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아마 베트남에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당해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주식 조작, 국적 조작, 그렇죠? 네, 국적 조작 그리고 법정에까지 네, 경찰, 검찰, 판사까지 서서 마지막에 혼자 이 법정에서 혼자 외롭게 재판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결국에는 2년 징역이 떨어졌어요. 2년 징역.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임원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임원이었다. 얼굴을 가렸지만 사실상 임원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이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열심히 나는 봉사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큰 아픔도 됐고 또 추억도 됐고 그리고 저는 그런데 지금 베트남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미워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는 베트남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네, 미워하지 않고 지금도 저는 아주 이 중용 마음의 중용을 이렇게 딱 지키고 있어요. 네, 한국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다. 제가 정치 관련해서 영상 많이 올리죠. 한국의 정치꾼들 얼마나 못됐습니까? 정당 보조금, 선거 보조금, 선거 보전금, 네, 그 국민 혈세 빨아먹으면서 계속 자기들 기득권 유지하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똑같아요. 한국이나 베트남이나 미국이나 좋은 사람 있고 나쁜 사람 있는데 좋은 사람 만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다. 별따기고 그리고 지금 베트남에 너도 나도 지금 언론에서 퍼스트 차이나 하면서 베트남을 띄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이 경험을 꼭 여러분들이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은 진정성 있게 성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많은 분들한테 전화를 받습니다. 근데 이분들 하나같이 상처받은 얘기만 해 나한테. 아이고 공감 교수님 얘기 공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횡령 당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당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야 다. 뭐 나는 이렇게 행복했습니다라는 얘기보다도. 그래서 항상 돈이 있는 곳엔 사기가 있다. 권력과 돈이 있는 곳엔 항상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베트남도 여행 가면 행복하지만 이렇게 베트남에 뭔가 비즈니스를 하러 들어갔다. 이럴 경우에는 저처럼 주식 조작, 국적 조작, 그리고 은행에 내가 예금해 놓은 돈을 완전히 다 털려버리는 그런 순간, 제가 그거 나중에 하나씩 다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은행에 있는 돈이 털릴 수가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겁니다. 네, 그러한 얘기들. 그리고 제가 이 검찰에서 겪었던 얘기들, 재판에서 겪었던 얘기들, 그리고 수많은 살해 의혹 속에서 독살을 2번 당했던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좀 들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쉽게 판단하진 않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디 나의 조국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디 가든, 지금 뭐 한국이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살겠다고 들어가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국제 거지가 되고 베트남에서 망해가지고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시리즈로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을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제 아주 깊은 이야기들, 뭐 요즘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그냥 베트남 홍보하는 그런 얘기들 말고 이렇게 깊이 있는 경험의 얘기들을 제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